투쟁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부터 공약 파기, 노동 탄압, 민영화, 연공계약, 새누리당 규탄, 촛불 투쟁을 동지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최종범 열사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노동자가 박근혜 정권과 자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노동해방과 민중해방을 위해서 힘차게 투쟁하시다가 먼저 가신 열사 동지들을 승합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묵념하러 영원한 노동자 민족의 노래 님을 위한 흥기곡을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내일도 이름도 남김없이 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반대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뛰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꺼져서 나가니 성자여 따르라. 꺼져서 나가니 성자여 따르라. 구호를 외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공작 파기 노동 탄압 새누리당 규탄한다. 공격하기, 노동 탄압, 새누리당 기탄한다. 새누리당 기탄한다. 주제 결사 주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쳤습니다. 대통령이 미쳤고 여당이 새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미쳤습니다. 미친 정권에 맞섰어 힘차게 선봉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말씀으로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으로부터 힘찬 여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투쟁하기 좋은 날씨라고 그랬는데 아닌 건 아시죠? 많이들 마스크도 끼고 있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별로 진짜 우리한테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투쟁 안 하고 정말 편안하게 노동의 가치,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사회는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요즘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동자들이 절망하고 또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또다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일요일날 부산의료원 한진중공업 김금식조합원 추모제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또 들은 이야기가 그 동지가 과거에 김중희 열사 때부터 대단히 친하고
또 그렇게 좋아하고 투쟁을 같이 앞에 나서진 않지만 노동조합이 하는데 옳은 길에 늘 함께하고 했던 동지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굉장한 많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또 작년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 제강세 열사의 희생으로 또 그 어렵게 우리들의 투쟁으로 만드는 그 합의서를 또 조남호 회장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가서 또다시 새삼 확인했습니다. 또 기업별 노조와 복수 노조를 악용해서 그 일자리를 노동자들의 분열의 잣대로 사용을 하고 또 합의했던 것들을 다 어기면서 금속노조 한진중공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휴업 발령을 내고 그렇게 차별하고 고통을 가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동지는 제강세 열사 때처럼 이 정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12월달 제강세 열사의 유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됐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탄생과 동시에 절망을 느꼈다고 했던 그 문구가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밀양에 송전탑을 반대하고 하는 할머니 한 분이 또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는, 그리고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는 그런 또 기사를 봤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세상이 더 온전한 사회로 노동자가 정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인지, 그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공약으로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고 행복의 시대를 열겠다, 국민의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 하지만 아직 1년도 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렇게 수많은 서민과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도 관심 하나 가지지 않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노동자들이 연일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1년에 거의 20명이 한 공장에서 죽어나가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짝퉁 대통령이라는 자가 과연 국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이유 있는 죽임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도처에 전국에 널려 있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대통령이 과연 어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는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뉴스 같은 거 참 보기 싫습니다. 또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또 이런 거짓말, 이런 사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직접 언급을 해 지금까지 했던 전 검찰총장의 아들 의혹과 관련된 그 부분들이 오늘 속보로 떠서 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그가 임명한 청와대 행정관이 서초구 국장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더 사태가 번질까봐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한마디입니다. 개인적 일탈이었다.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실로 확인만 되면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무사령부에서도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다가 수십 건이, 수백 건이 발견되니까 항고하고 맙니다. 또 그것도 발표할 때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고 사기치는 이 대통령, 그것도 개인적 일탈입니까?
정말 분하고 열받고 정말 이것이 일국의 대통령이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극단의 분열로 몰고 가고 있어서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희들은 결국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비록 숫자가 작든 많든 관계없이 저희들은 그런 것과 싸우겠습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또 많은 투쟁들을 지금 큰 투쟁들을 예고하고 있고 앞두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의 투쟁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연말 말씀 해주신 이상진 부위원장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쟁이, 두 번째는 외국 나가서 한복 패션쇼인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한국에 있으면은 다음에 어느 나라 갈까 고민하다가 그 방문할 나라가 정해지면 그 나라 말 열심히 외우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장사꾼도 아닌데 뭐 외국 나가면 하나씩 팔고 옵니다. 그거에는 박근혜가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공약 파기! 민주주의 파괴! 새누리당 규탄한다! 공약 파기! 민주주의 파괴! 새누리당 규탄한다! 새누리당 규탄한다! 다음은 연대 발언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되게 바쁘게 다니시고 있습니다. 안진결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연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동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지만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예, 시민단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라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 그렇게 아주 춥지는 않지만 뭐 사실 근데 우리 노동권 탄압의 현장에서 또 각종 노동왕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겨울에 뭐 이거보다 몇십 배는 더한 추위에서도 민주노총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던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늘 얼마 전에 저희도 새누리당 앞에 와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또 노동권 보장을 포기하는, 폄훼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공약을 안 지키는 걸 넘어서 공약과는 정반대로 노동자 민중들과 갑을 문제 보통만 을들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걸 강력한 규탄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국회 안에서 우리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그 새누리당의 태도를 여러분 보셨죠? 상전이 있어도 그런 상전이 없습니다. 세상에 계급을 부정하고 신분이 해방된 사회인 줄 알았는데 그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을 보니 상전 중에 상전이고 우리 국민 노동자들은 아주 아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마저도 툭하면 파업이라고 노동 3권 주면 안 돼요라는 말을 국회에서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이 새누리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노동자 시민들이 더 단결해서 더 굳세게 연대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공약 파기 관련해서도 여러 말씀들이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바로 1년도 안 돼서 그 대선 때 가장 현란하게 붙어 있었던 현수막, 정말 새빨간 현수막에 그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새빨간 거짓말이 될 줄이야. 다는 못 지킬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빠르게 공약을 파기하고 우리 노동자 민중 시민 서민들을 기만할 줄은 몰랐습니다. 4대 중증 질환 전면 보장,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반값 등록금, 고교무상교육, 이건 하도 큰 공약이고 하도 현수화를 많이 걸어놨길래 반드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4대 중증 질환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비급여 항목이 빠지고 있고, 특히 우리 기초연금, 여기 이제 곧 있으면 또 우리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되시기도 하시고, 또 지금 연금 열심히 듣고 나면 연금에다 기초연금까지 20만원 약속대로 받아야만 노후 생활이 보장이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난 소득 대체율이 연금 소득대 60%에서 40% 떨어진 것도 모자라서 그 나머지 20%를 기초연금 한 20만원 정도 받아야지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마저도 삭감하고 더욱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장기 가입자가 될수록 더 많이 삭감되는 방식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이 매우 심하고, 어떻게 약속은 잘 지켰다고 하더니 전혀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라는 분노와 시간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 또 참여연대 또 한국노총까지 포함되어 있는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에서 국회에서 진짜 연금에 대한 만민공동회를 했었는데, 그때 20대 30대 총각 젊은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연금을 그나마 연금이라도 부어서 나중에 노령연금, 국민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이라도 받을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깎인다고 하니까,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많이 납부하고 길게 납부할수록 많이 깎인다고 하니까 정말 분노가 치민다. 많은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20대 30대 처녀 총각 직장인들이 공감하고 분노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보니까 지금의 20대가 이 설계도로 하면 4,260만 원이나 수령을 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도 아주 눈치 빠르게 대규모로 지금 가입 탈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의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 심지어 박근혜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면 진념 헷갈렸습니다. 진영. 그렇죠. 진념은 옛날에 우리 노동계를 분노하게 했던 경제부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도 문제였지만, 진영이 이것만큼은 도저히 약속하고도 다르고 도저히 국민연금하고 연동하는 안은 못 받겠다라고 심지어 자기 자리를 내놓을 정도로 저항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차관이라든지 뭐 문영표라든지 이번에 보건복지 장관 되는 황당한 사람, 공적으로 써야 될 그 업무 추진비를 이상한 술집 가서 마구 써댄 것이 발견되고 고발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에 내었는데, 그 사람 등등이 사실은 이런 황당한 안을 밀어붙이고 장관이 오히려 왕따가 되고, 그 장관은 항의해서 결국 그만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히 뻔뻔하고 정말 호환모치하고 정말 모렴치한 정권이구나, 그런 대통령이구나. 정말 우리가 이런 정권에서, 이런 집권여당에서 이런 정말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주의 대통령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민중대회도 열리고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도 크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참여할 건데요. 저희는 그런 투쟁과 동시에 경제민주화와 4대 중증 질환과 기초노령연금 같은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쏙쏙 와닿았던 수없이 많은 민생 공약을 이렇게도 황당하게 빠르게 무참하게 후퇴시키고 파괴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파괴에 분노한 국민들과 또 피부로 와닿는 민생 이슈를 무참히 파괴하고 민생을 짓밟는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수직 상승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모여들고 더 많은 국민들이 투쟁에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비록 저희 새누리당 앞에서 민주노총이 총력투쟁 주간이라고 설정했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국민본부도 계속 새누리당 앞으로 쫓아올 생각이고 국회로 쫓아다닐 생각인데요. 오늘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투쟁이 더 많은 국민들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박근혜가 모든 공약을 다 파기하고 거짓말 치고 했는데,
딱 한 가지 공약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하경제 활성화입니다. 박근혜가 전부 다 그것까지 거짓말 치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지하경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답니다.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거짓말하면은 안 되죠. 아무리 댓글로 국가기관의 국정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댓글로 대통령이 됐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박근혜 씨. 네.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정권 박근혜 정권의 철도, 가스 모든 걸 민영화 하겠다는 말 글쎄 맞섰어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동환 공공운수 노조연맹 설본부장님을 모시고 민영화에 대해서 괜찮은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주시면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공노조연맹 서울교통부본부장 고동환입니다. 씩! 우리 사회자님이 너무 황홀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그러시고 시작할 때도 그렇고. 네, 저희 공공노조연맹은 지금 철도, 가스, 그리고 공연료 계약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전에 12월 9일 날 철도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꼼수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민영화 아니라고 우기면서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사회를 12월 10일 날 예고를 했고 그에 맞서서 철도 노동자들이 12월 9일 날 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스 노동자들은 12월 2일 날 정부 파업을 했고요. 향후 가스 민영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상정이 된다 한다면 다시 파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지금 지혜별로 수납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납 파업을 진행하고 이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 계약과 관련해서 또 사기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반드시 잘못된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 계약 법안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들을 앞으로도 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공공노조연맹은 또 제가 알기로 민주노총도 지금 이 민영화 저지와 국민연금 계약 저지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경고파업, 연대파업을 결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공 서비스는 국민들이 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시장의 논리로 이 부분을 재단할 경우 대다수의 이 공공 서비스는 당연히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민영화의 결과로 얼마나 어떤 피해가 벌어졌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이미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철도는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가스가 민영화될 경우에는 요금 폭등이 벌어지고 재벌들에게 또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과정을 가게 되고 또 전력이라든지 여타의 민영화가 벌어졌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의 사례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적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민영화는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또 국민연금 계약되는 것을 막아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국민연금 동지들이 얘기하는데 용돈연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돈연금으로는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노후에 제대로 된 생활보장을 위한 노후 생활보장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 한다면 정말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후에 자기의 생활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정말 오로지 재벌들만을 대변하는 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한 우리 투쟁, 그래서 결코 멈출 수 없고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이 우리 투쟁에 지금 멈출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오일 것이고, 앞으로도 저들이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한다면 저희들은 더욱더 단호한 투쟁으로, 더욱더 힘있는 투쟁으로, 더욱더 단결된 투쟁으로 반드시 저들의 잘못된 정책을, 저들의 오만한 그런 생각들을 바꿔내기 위한 우리 투쟁을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밝히면서, 저희 공공선언연맹은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결의에 찬 투쟁을, 의지에 찬 투쟁을, 힘있는 투쟁을 앞으로도 힘있게 해나갈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면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투쟁 승리할 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모두들 아시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9일부터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도전합니다. 모두 그 철도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해서 반드시 총파업 투쟁 승리하고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는 투쟁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진짜 파할 것은 철도 가스가 아니라 박근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 가가지고 프랑스 말로 연설했다고 박수가 많이 나왔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랍니다. 박근혜가 프랑스 말로 막 시부릴 때 가만히 있다가 철도를 외국 자본에 개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답니다. 철도를 외국 자본에 팔 것이 아니라 우리 박근혜를 팔아버리십시다. 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영을 막아내고 박근혜를 팔아버리자! 민영을 막아내고 박근혜를 팔아버리자! 박근혜를 팔아버리자! 네, 다음으로 연금 계약 규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울 시내에서 선전전을 마치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째인가요? 순환파업이? 내일까지 순환파업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지부 이경우 정책위원장님을 동지들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 뜨거운 마음을 담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반갑습니다. 올해 참 촛불 집회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처럼 미친 쇠고기 이후에 올해처럼 이렇게 촛불을 많이 만져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연금노동자 지금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 우리 이사장 밑에서 지금 임단협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 저희 순환파업 들어간다는 그 첫날 허리 수술한다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금노동자 우리 동지들의 노후소득 담보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작년 12월달 그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14일날 제2차 TV 후보자 토론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직도 분명히 기억에 남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시켜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찍지는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 공약을 이행하기보다는 공약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정책을 새 정부 들어서서 어떻게 펼쳐야 될지 고민해야 될 그 대통령직 인수위가 기초연금 대선 공약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다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는 대표성도 없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민주노총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가입자 단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위원들은 정부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그냥 지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6월 27일 날 우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노동 경영인 종합연합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기초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면서 탈퇴했습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권의 기초연금은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분명히 2007년도 국민연금이 3분의 1씩이나 삭감될 때 그 보완제로 도입된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이 삭감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것은 적어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조세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가 지난 10월 2일 날 입법 예고했고 엊그제 국회로 제출된 기초연금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계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민연금 받는 수령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 시켜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 덜 주겠다는 것입니까? 덜 주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약을 내걸지 않았으면 그나마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난 8월 6일 날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짝퉁 기초연금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신뢰는 추락시키면서 재벌들의 배를 살찌울 수 있도록 민간 개인보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우리 서민들의 노후를 훼손하려는 침탈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고 새누리당을 쳐다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박근혜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했던 아까 안진걸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통령역 인수위 부위원장이었고 초대 복지부 장관이었던 진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에 내가 동의 못하는데 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키겠냐며 장관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20만원 공약 충분히 실현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가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국민을 기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 2차 재정계산 때 국민연금 2차 재정계산 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 연금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통해서 여의도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2007년도 7월달에 파업투쟁을 하면서 국민연금 계약 저지를 부르짖었지만 국민들의 무관심에 저들의 원하는 대로 국민연금이 단 한 번의 복제적으로 3분의 1씩이나 삭감되는 세계 유례 없는 노임금 삭감 테러가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촛불은 지금은 비록 나약한 촛불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금 노동자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짝퉁 기초연금으로 국민들을 농락하고 국민연금을 훼손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고 붕괴에 일어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새누리당이 끝까지 국민들을 절로 본다면 이 촛불이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여의도에서 전국으로 들불로 퍼져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저들에게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우리 민중들이라는 것을 올해 2014년도에 분명히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투쟁은 즐겁게 그리고 강구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회가 계속 바람만 있으면은 뒤에 아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하는 노동자 백자 동지를 모시고 힘차고 즐거운 공연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수 백자라고 합니다. 첫 노래로 그 권리라고 하는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전에 뭐 콜트 분들 앞에서 한번 부르고 오랜만에 부르는 거 가지고 권리하겠습니다. 노조를 결성할 권리, 부당해고 안 당할 권리, 일한 만큼 대접받을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못 배워도 무시받지 않는 그런 권리는 없는 것인가? 돈 없어도 전대받지 않는 그런 권리는 없는 것인가? 일한 만큼만 또 그만큼만 받자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권리만 찾자는 것이다. 못 배워도 무시받지 않는 그런 권리는 없는 것인가? 돈 없어도 전대받지 않는 그런 권리는 없는 것인가? 일한 만큼만 또 그만큼만 받자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권리만 찾자는 것이다. 꼭 그만큼만 받자는 것이다. 더도 말고 그 권리만 찾자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밖에 야외 공연 하는데 12월 초만 되면 늘 저는 그 효선이 미선이다가 떠오르거든요. 그때 한참
초고 12월 초에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또 뭐만 하면 다 종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또 종로 쪽에서 종북이술제를 하기로 했어요. 정말 마침 또 그 종각의 종 있고 명품문고에 북 있고 이래가지고 전국 콘서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예행 연습 삼아 오늘 얼마나 추울까 했는데 이 정도는 공연할 만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추울 때는 기타를 치면 이게 지금 제가 뭘 치고 있는지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잘 치고 있는 건가? 제 노래 중에서 나타의 발이라고 하는 노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 그 2집을 냈는데요. 그 보통 제가 2집 냈다고 그러면 다들 놀라세요. 아 1집도 있는 가수였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꼭 1등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2집에 있는 곡 중에서 낙타의 발이 뚜벅뚜벅이라는 가사가 반복됩니다. 뚜벅뚜벅. 예, 이게 당황하셨겠지만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하나, 둘, 셋, 넷. 옥타브를 낮춰서 하는 분들은 오늘 처음 보는데요. 좋습니다. 어떻게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촛불도 좀 흔들어 주시고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낙타의 발 하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목마른 낙타를 보내 뜨거운 태양은 끝없이 내리쪼기네 멈추면 안 돼 저 사막의 끝을 향하여 걸어만 가네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 쓰러진데도 멈추지 않아 뚜벅뚜벅 숨이 막혀도 뚜벅뚜벅 좋습니다. 멈추면 안 되지 뚜벅뚜벅 저 사막을 건너 뚜벅뚜벅 걸어가는 낙타의 발 멈추면 안 돼 저 사막의 끝을 향하여 걸어만 가네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 쓰러진데도 멈추지 않아 뚜벅뚜벅 숨이 막혀도 뚜벅뚜벅 멈추면 안 되지 뚜벅뚜벅 저 사막을 건너 뚜벅뚜벅 걸어가는 낙타의 발 뚜벅뚜벅 숨이 막혀도 뚜벅뚜벅 멈추면 안 되지 낙타의 발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시작해! 먼저 들어가겠죠? 네. 아, 1집이에요. 아니 1집 다 모르실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2집도 다 모르죠? 네, 아는 노래 하나? 알겠습니다. 아는 노래 하겠습니다.
지워버려 가위로 오려는 것처럼 다진 않는 야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게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생기기 어려움만 두려움만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은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는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생기기 고맙습니다. 예, 신명하셨습니까? 예, 우리에게 노래로 힘을 주고 추위를 먹여주신 우리 백제 동지께 다시 한번 힘차고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노조 복직투쟁이 지금 몇 년 차죠? 10년 차죠? 그리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댓글 국정원 주 업무가 댓글이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 없는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힘차게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탄압, 규탄 및 해고자 복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성룡 공무원 노조 부위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동기들 반갑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성룡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우리 이 노동조합 출범한 지 11년, 12년 이래 됐는데 올해 11월 달에 국정원과 또 군과 이 보훈처와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의 대국민 영향력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국민 영향력을 동격으로 지켜세워서 한때는 우리 김중남 위원장님이 거의 박근혜와 맞짱 뜰 수 있는 그러한 그날을 잠시 한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한을 이 권력을 이거 놓치기가 참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금씩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 시비를 한때 잘 나갔던 이 권력들이 조금씩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금이라 하면은 우리한테는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곧 닥치고 해서 더 우리 조직 활성화하고 더 투쟁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동기들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말 10년 넘도록 이 우리 어려운 곳에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가서 함께 연대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민하는 것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네. 저는 공무원 노조를 보면은 참 대단한 조직이다. 보통 노동조합 설립 일정은 노동부도 노동청이든 과장 정규 사항인데, 근데 유독 유일하게 이 공무원 노조 설립 일정은 노동부에서 관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에서 받고 싶겠죠. 역시 공무원 노조 대단합니다. 그리고 보통 해고자 보통 몇 명씩이라도 복지시키는데 지금 공무원 노조 우리 해고자 동료들 한 명도 복지가 안 됐죠. 역시 대단한 공무원 노조입니다. 우리 반드시 승리하라고 우리 공무원 노조 동료들께 힘차고 뜨거운 박수 보내십니다. 9년째 투쟁하고 있는 우리 코롱 최고 동료도 와 계시는데 2년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풍산 마이크로텍 문영석 지부장님을 모시고 노동기본권 쟁취 및 장기 투쟁 사업장 현안 해결을 위한 힘찬 투쟁의 말씀을 동지들의 힘찬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모두가 언급하기 힘든 정리후보 잡당입니다. 경제 논리에 휘말려서 이걸 어떻게 되나 우리 민주노총도 많이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나가면 불쌍하긴 불쌍한데 쌍차 노동자처럼 목숨을 끊어야지 한지 노동자처럼 열사가 나와야만 조금의 주목을 받는 정리후보 잡당입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마켓 지회장입니다. 투쟁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우리 민주노총이 행복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죠. 근데 작년 이맘때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하면 최소한 저 안에 있는 대선이었으니까 어찌됐든 대통령이 돼보려고 급이란 급은 국회의원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직책이 우리 금속노조에 한 400명 있는데 한 번만 집회를 하면 국회의원 정도 한 명 나와서 최소한 비서관 하나 나와서 이랬으면 좀 들어주는 그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되고 나니까 원래 우리 자리였던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5달 남았습니다. 5개월 뒤면 지자체가 벌어집니다. 그때 다시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천대받고 앉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스스로 이승만부터 자기 역사성을 제기합니다. 색깔 바꿔가며 선수 바꿔가며 60년 넘게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마지막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한국사에서 족벌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버지 우광을 얻고 새누리당 빨간색까지 입어가면서 원래 빨간색은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고 그거만 입으면 종복인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걸 입었습니다. 입고 마지막 선수 내보냈습니다. 나는 명박이 같은 양아치와 틀리다. 선언하고 나서 하는 짓이 명박인 이는 사기로 팔아먹지만 나는 확실히 팔아먹는다. 철도 팔아먹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다시 투쟁을 해야 되지만 대통령은 국회고 필요 없다. 내가 결재식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쌍차 철탑까지 내려가서 철탑까지 가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내가 언제 국정감사 해야 되느냐 다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쟁해야 됩니다. 언제 쟤들이 우리를 봐준 적이 있었습니까? 가진 자의 정권 그리고 사람의 생명보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보다 새누리당은 그 전신을 보면 집권을 막상막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을 더 집권하기 위해서 자책 계획을 세운 게 공안정국입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웃긴 이야기인데 정당을 국가가 나서서 해산시키려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 모조리 다 때리잡고 내가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정권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서 종교계에서 퇴진하면 좋겠다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입을 다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는 민주노총은 때리잡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종교계는 때리잡자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게 자제 평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 지금 빨간색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하철 때는 새로운 색깔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발전소 파남보 몇 색깔 안 남았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 없습니다. 무슨 색깔로 할지 정말 저는 궁금한데 그 색깔 바꾸고 해체될 때까지 싸워야 될 생각합니다. 어이없는 프랑스에 가서 교포들이 물었습니다. 어쩌라고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중하게 얘기했죠. 대통령님, 한국의 조국의 민주주의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시려합니까? 하니까 박근혜 대답이 한마디였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이 얘기는 절대 안 내려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기 인연이 적던 우리 동지들 정리호 사업장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또 민영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싸워서 물러선다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정권 바꿔내고 더 이상 색깔 입을 거 없으니까 깔끔하게 해산하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 정당을 해산하려고 심판을 걸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에 우리 정리호 사업장 어쩔 수 없이 싸우지만 그래도 꿈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래도 시민들이 옛날하고 틀리게 그래도 요즘은 민주노총 폭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세계로 봐주는 우리 투쟁들, 우리 선배들 투쟁들이 만드는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 투쟁 이어서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그 길에 힘껏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시라고 우리 풍산 마이크로텍 동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정리하고 박살 투쟁을 원주복식 투쟁을 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서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씨 아버지가 천년만년 대통령 할 줄 알고 유신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습니다. 박근혜 씨와 이 뒤에 있는 새누리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어떻게 빠이빠이했고 공화당이 어떻게 빠이빠이했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몇 달 전에 여기 새누리당이라고 크게 현수막이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창피한 줄은 아는 것 같습니다. 그 현수막도 요즘에 안 달더라고요. 오늘 새누리당 규탄 촛불투쟁 이것으로 마무리하는데 우리 다음 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철도 노동자들 그리고 12월 11일 연대 경부 파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 반드시 총파업 투쟁을 승리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파업가를 모두 일어나서 힘차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하고 민주화를 막아내자! 총파업 투쟁 승리하고 새누리당 해체하자! 총파업 투쟁 승리하고 새누리당 해체하자!
사회를 번져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자 김상래입니다. 항상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투쟁!